위기에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요, 빚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부동산 대출, 자동차 대출, 생활자금 대출 등등 빚이 되게 많죠. 그런 시대에 우리는요, 이제 점점 빚 갚는 게 쉽지 않아집니다. 점점 이제 소득은 줄어들고 부채이자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부채를 줄이고 대비 대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출을 금리합니다. 주식, 부동산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장의 잔고가 더 중요합니다. 투자 전문가다 이런 얘기하면요, 아예 그냥 믿지 마십시오. 침체에 대비 못한 이들이 더욱 투기에 신경을 씁니다. 그들이 필요한 건 뭡니까? 현금 확보하고 빚 줄이고 고정소득을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은요, 상황이 되게 안 좋아요. 개인의 위기가 점점 커져가고 있답니다. 상황이 점점 최악으로 흘러가는 무서운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되게 리버리지 이용해가지고 왕창 크게 수익을 넣겠다 이렇게 도박 벌리다가요 골로 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나이 한 40대 후반인 제가 되어보니, 제 나이가 돼보니요, 실제로 회사 그만두면 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가 되게 힘들죠. 지금의 경제 위기에 사람들이 길거리로 되게 많이 내몰립니다. 사람들은요, 돈이 없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빈곤화된 노예가 되는 거죠. 젊은 날 아무것도 못했던 이 사람들, 한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막 산 사람들,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층민 되는 거죠. 우리가요, 중산층에서 추락해서 하층민 되면 삶이 매우 불행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영화를 봤어요. 일본 영화인데, 일본 영화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되게 나이 든 할머니가 나와요. 검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에는 실형을 좀 세게 때려주면 안 되냐고 얘기해요. 왜냐? 아니, 다른 사람들은 처벌 안 받게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할머니는 되려 검사에게 자신이 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실형을 좀 길게 받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좀 있으면 날씨가 추워지는데,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교도소에 가 있으면 삼시세끼 꼬박꼬박 주고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고, 시시때때로 간식 나오고, 안 그래도 자기가 중병이 있는데, 지병이 있는데 교도소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나타나서 자기의 병도 치료해주고 약도 준대라는 거죠. 근데 바깥 세상에서는요, 약도 자기가 알아서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 거고, 새끼 다 먹을 수도 없고, 돈이 없어서 끼니도 걸려야 되고, 바람이 엄청나게 새어 들어오는 되게 낡은 방에서 추위에 떨면서 지내야 된다라는 거죠. 차라리 범죄자가 돼서 교도소에 지내는 게 그분한테는 더욱 축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겠습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하니까, 공공하니까 이제 밖에서 사는 자유보다 차라리 교도소에 갇혀 사는 구속을 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제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빚지고 중산층이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나면 삶이 금방 이제 엉망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멀쩡한 회사도 망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지나고 나면 뭐가 되겠습니까? SK, CJ, 삼성, 롯데, 아마 이제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해외에 있는 사모펀드가 적대적인 M&A를 벌려서 경영권을 뺏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재벌 족벌가들이 주가를 계속 짓눌러서 자기들 상속하고 헤쳐먹으려고 하는 수작질을 계속 벌리다 보니 국장이 개판이죠. 그런데 이 외국계 사모펀드가 들어와가지고 적대적인 M&A 하고 나면 그들이 뭘 하겠습니까? 주가를 띄운다라는 거죠. 제대로 된 가치로 평가하고 지분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 주식 가치가 원래대로 되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CJ라고 하는 거, SK라고 하는 거, 삼성이든 아니면 신세계든 롯데든 오너라고 얘기하는 놈들이 빠져나가면요, 주식 가치가 오른답니다. 30대 대기업 상당수가 이번에 큰 위기를 겪는다고 하죠. 환율이 1,500원, 1,600원 되면 당장 그들의 주주 지배권이 뒤집어질 거다라고 보면 맞겠다라고 합니다. 제2의 소번인이 온답니다. SK든 대한항공이든 어디든 간에 아마 험악한 일을 겪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한 1년이든 2년이든 되게 준비를 해둬야 된다고 얘기하죠. 2025년 트럼프 이후에 6개월에서 한 1년 뒤쯤에 큰 일이 터질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엄청나게 많은 외국계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한국 대기업들 잡아먹으려고 올 것 같습니다. 이 무서운 일들이 2025년부터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집값은 2015년 수준으로 내려간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트럼프 리스크도 크고 가계부채도 크고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죠. 출산율은 0.75명. 그리고 국토부는 2015년 가격으로 되돌아간다고 얘기하고 있고 대출 중단 집값 하락이 계속될 겁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시즌 가격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값이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추락에는 날개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현재 강북구에 수육 칸타빌 3억 할인하고 미아에 하나도 1억 할인하고 이문동의 아이파크도 1억 할인하고 경기도 강명은 2억 할인, 용인 플랫폼 시티도 할인 분양하고 그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은 여전히 할인했다고 해도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이죠. 지난 10년간 상승장에서 10억이 30억 되고 4억이 10억이 되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거죠. 12억짜리가 4억 되고 30억짜리가 12억 되는 거죠. 1997년 IMF 때요. 3억 5억짜리가 3억 5천만 원짜리가 1억이 됐어요. 마이너스 70%죠. 2008년 위기 때도요. 10억짜리가 3억 5천 됐습니다. 앞으로 20억짜리가 7억 8억 되는 일이 온다 안 온다? 온다. 2025년에서 2028년 사이에 엄청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029년부터 2032년 33년까지 강남 3구 주요 지역 엄청 오르겠죠. 뭐 언제든 이게 사이클이니까요. 우두두 떨어질 때가 있으면 또 올라갈 때도 있겠죠. 대략 저는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시기입니까? 집 사야 되는 시기? 아니죠. 생존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생존을 해야 된다라는 시기입니다.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됩니다. 생존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안전하게 살고 별일 없으면 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남의 발밑에 짓밟히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요. 강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남 밑에서 짓밟히는 걸 막기 위해서 더 정신 차리고 강해져야 되는 거죠. 평생 남 밑에서 구신거리며 살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인생이 끝장나지 않기 위해서 각오를 다져야 되는 거죠.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영끌 부부들은 지옥에 살고 있고요. 그들은 집값이 더 떨어지니까 더 우려하고 부부싸움하고 생난리가 나죠. 불어나는 이자 때문에 미친답니다. 감당이 안 되겠죠. 대출 이자가 순식간에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실생활의 부담도 커지고요. 이자만 300, 400 내면요. 빼도 막도 못하는 겁니다. 소득은 안 드러나는데 기대 심리는 꺾이고 영락 없이 집을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점점 그런 상황이 심해지면 어떻게 된다? 그들이 아청미 된다라는 겁니다. 남의 발밑에 짓밟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꽤 무서운 일이고 꽤 놀라운 일들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더욱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꽤 우려스럽고 꽤 염려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걸 명심해야 되는 거죠. 산다라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겁니다. 정말 산다는 게 실전이기 때문에 마음 굳게 먹고 항상 각오하며 지내야 되는 거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얼죽신 같은 말도 사라지고 있답니다. 신축 위주로 집값이 먼저 떨어진답니다. 신축이니까 비싸다. 비싸게 사도 된다. 이런 개소리에 놀아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